네, 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의 현장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없는 나라,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구현을 위해 앞장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제5대 회장으로 계십니다.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네, 교통사고 당사자 단체요. 교통사고로 사고를 입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6급 이하로 이제 장애가 이제 등록된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다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울 것입니다. 아, 네. 당사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체인가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시군 지회 네. 또 이제 그 시도협회는 이제 그 교통사고에 관심이 있고 또 교통사고에 앞장서는 분들이 이제 사무처에 들어와서 일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 예산을 의결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심의하고 모든 결정기구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안 되면 안 되고요. 특히나 또 이제 중앙회장은 이제 직선 선거인데 네. 이제 교통사고 장애인들만 이루어져서 이제 투표를 하지요. 아, 네. 투표권은 이 교통장애인들만 예, 가지고 있다. 당사자들밖에 없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또 펼쳐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또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자면 뭐 수도 없이 많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 이렇게 이제 장애가 되고 전도 31살까지 건강했었거든요. 오. 씨름도 했었고. 씨름도 하셨고요. 예, 네. 키가 1m 80에. 그거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예. 심하게 막 지금도 벅찰 때, 멋지신데요. 네. 벅찰 때 이제 다쳐가지고 제가 자살을 6번 시도했었거든요. 아, 6번이나. 왜 건강하다가 걷지 못하고 또 돌아눕지도 못하고 소대변도 못 본다 하는 거 이 사실이 사회에서 소외를 준다 이것보다는 내 자신이 스스로 소외적으로 이제 갇히는 것이죠. 이제 사회에서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이것이 두려움이죠. 예.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5년 넘어서 6년 다가서면 다쳤습니다만 저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고 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렇죠. 사고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이제 사고의 원인자로 몰려가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예? 예. 그렇게 이제 옛날 어른들은 뭐 며느리가 잘못 돌아서 뭐 다쳤다는 둥. 예. 진짜 아무 죄 없는 사고의 책임이 이제 안 사람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그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자신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지요. 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자살도 하고 시도도 하고 더더욱이 어려운 것은 그것을 양사반에서 잘 보듬어줘서 부부와 같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갈라지게 만들도록 이제 사회에서나 집안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해서 당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는 우리 같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좀 덜 만들어지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협회에서 이제 각종 예방 사업 예. 그리고 또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대해서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아, 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면 그 당사자가 교통사고 이제 그 보상 받는 것까지 또 이런 거에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데 거의 박사가 돼 갑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교통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전혀 없었지요. 아, 지금도 저희들 장애인 당사자 한 단체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네. 무시도 많이 당했고 또 지금도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소속인지라 예.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장애인 자체를 좀
틀리게 생각하거든요. 왜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제 국토교통부와 제가 국토교통부 소속인데 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서 밉상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이제 문제 관련 문제가 약 한 20년 정도는 국토교통부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정책 이제 국도 만들고 네. 국 속에 교통안전과 소속이거든요. 아, 안전과에 소속된 그런데 단체다. 이제 그 과장님이나 팀장님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냐? 네. 도로공사, 지방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과장으로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눈에는 장애인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힘이 크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도 많이 변했지요. 많이 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도 하고 네. 뭐 정책 자문단도 두고 이제 그럽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사실상 저희들이 압력 단체잖아요. 부담스러운 단체지요. 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저희들 빙자한 단체가 너무 많았었어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네. 뭐 이러한 곳에서 사실상 그 뭐 교통 장애인들을 이제 그 좀 교통 예방도 하겠다. 그들도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교통안전공단이 없어져야 될 단체로 되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 복지국이 생겼죠. 교통안전공단이. 네. 그래가지고 뭐 교통 유자녀 자식들은 우리가 장학금 주고 뭘 하겠다. 예. 막 이래서 견제 아닌 견제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일단 당사자 단체라고 치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없는 단체. 아직 정부 자체에서는 이제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는 일들인데 그래 특정한 어떤 상황이라 하는 걸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차례씩, 40차례씩, 50차례씩 회의를 해서 이 만들어 놓고 나면은 또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제 없애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 돈 문제인데 그 자동차 그 책임보험에 이제 분담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제 재활 같은 걸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건 도로에도 어디에도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교통 이제 재활병원도 국립교통재활병원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해서 짓고 했는데 다 지노만 뺏기죠. 그리고 재활센터도 법까지 바꿔서 망치 두드려서 만들어 놓으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막고 있고. 아, 정말요? 그래요. 네. 많이 힘이 듭니다.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갈 길이니까 뚫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말씀하신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만 13명, 월 400명 이상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비율도 여전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심리적이나 혹은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한 협회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일환으로 교통사고 예방 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이 운영센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 물어볼 곳이 없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가 마찬가지로 전도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당사자입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선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도 사실상 뭐 상세히 얘기를 해주고 또 내일처럼 해주는 변호사분들이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장애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물어볼 곳이 있는 곳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교통상담 지원센터를 만들었죠. 예.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 직원이 제일 먼저 이제 사례들을 이제 뽑고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뽑고 또 이제 보험회사가 조금 이제 겁을 먹도록 네. 함부로 못하도록 이런 이제 이치적인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고문 변호사들도 이제 좀 이제 모셔놓고 네.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중앙회에서 네. 매년 교통 상담사 이제 육성 교육이라고 해서 네. 일주일씩
전국 이제 지회장, 상담사 직원 이래 가지고는 전문가들을 모셔다 가지고 이제 가르칩니다. 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험도 치고 시험도 치고요. 상담사 이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시험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뭐 체험도 죽으면 어떠냐 해서 관에 들어가는 체험도 하고 아 관에 직접 들어가는 체험까지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육성을 해와서 지금은 상당히 자리가 잡힌 셈이에요. 아, 잡혔는데 제일 아쉬운 것은 정말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먼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가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이제 각 곳에 가서 이제 뜻대로 잘 안 되고 정말 근데 이제 그분들은 참 답답하지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들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또 그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교통상담 지원센터가 이제는 전국 시군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게 또 시도협회 중에서는 그걸 또 지원을 전혀 안 해가지고 또 없는 것도 아직 있어요. 그것도 전쟁 중입니다.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우리 이제 중앙이고 경북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상담실에 근무하는 이제 저희들은 상담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중앙에는 이제 재활학 박사 학위를 지금 따고 있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상담실장들이 거의 몇 년씩 교육을 받아서 거의 전문가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고 또 개인이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거하고 우리 이제 협회에서 이제 전화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쪽에 생각하는 분야 문제들이. 예.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네. 예. 그 말씀 중에 그 교통사고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라면은 도와주기가 좀 더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한 기간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예. 내 생각하고 좀 틀릴 때 또 이제 적극적이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순간 찾아주면 제일 좋고요. 또 가능한 한 빨리. 그렇죠. 네. 저희들도 요새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정보 공개라고 해서 잘 안 해주거든요. 아. 또 우리 단체가 또 덤벼들면 골치 아프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거의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오. 뭐 어떻게 다쳤는지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네. 이렇게 이제 억울한 점을 안 당하도록. 그런데 이걸 이제 다 찾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찾으면은 그분들이 부딪혀가지고 전부 다 안 된다고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분들은 틀림없이 억울한데. 예. 그런데 일 처리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이제 디비실라 하면 막 상당히 힘이 들지요. 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들 상담센터를 통해서 또 안 되면 또 제가 직접 전화한 경우도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직접 찾아가는 그런 지원까지 그렇죠. 하고 그래서 계시는군요. 보험회사다 그 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김낙화입니다 하면은 네. 그게 또 새롭게 또 검토가 되더라고요. 오, 예. 네. 제가 좀 드시거든요. 멋지신 예, 겁니다. 아닙니다. 그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사고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체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체험 교육은 제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예.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많은 곳에서 학교에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특강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특강들을 제가 많이 나가봤었어요. 네. 그런데 유치원에 가보면은 올여름에 놀러 갔다 왔어요 하면 손 다 들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집에 차가 있는 사람 그러면 이따가 거의 90%는 손을 다 들었었어요. 지금은 100%입니다. 예. 그런데 혹시 그 아빠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운전한 채 타봤는 사람이 없더만 우리 아빠는 술을 먹어도 운전 잘해요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참 많았었어요. 교통사고 어떤 것이 교통사고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휴대폰이 문제입니다만은 그 이제 그 옛날에는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사고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 뭐 아주 외우고 길거리 뛰면서 뭐 외우고 다닌다든지 건널목 네. 같은데 요새는 휴대폰 가지고 건널목 가면 그 바로 그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세계 최고 1위예요. 예. 그런데 그 사고가 보면은 학교나 내 집 500m 주위에서 주로 일어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차를 타고 다니다 죽는 애들보다 차를 사고는 상관없이 걸어 다니다 죽는 애들이 8명이에요. 10명 중에서. 차를 타고 가다 죽는 애들은 2명뿐이에요. 네. 그리고 또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걸어 다니다 죽는 사람이 8사람이고 차 타고 다니다 죽는 사람이 정말 2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반반으로 나오다가 중고등학교 이제 학생 정도 되면은 이거 확 줄어요. 걸어 다니다 죽는 확률이.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오토바이 사고가 제일 많지요. 예. 예.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학교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과서에 보면 교통 안전 교육 책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통 안전, 교통 평화락하는 책자를 맞춰서 학교마다 다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하거든요. CD도 만들어서 보내고 이래 하는데 어린이들한테 체험 교육을 할 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어요. 그 하나 짓는데 한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상당한 금액이 예,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질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작게는 300평 정도에다가 건널목 만들고 요새는 또 그 장난감 차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몰면서 요라만 수도하고 요때 이제 걷는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네. 학교에 이제 어린이 유치원에 간다든지 이제 초등학교 이래 학교에 가서 이제 체험 교육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은 이제 바닥에다 건널목 깔아놓고 그러고 이제 신호등 깔아놓고 그 네. 건너는 모습만 같이도 예. 이거를 그냥 언제 어떻게 그 건너야 되는지를 그냥 학교에서 이제 요사이는 학교에서 이건 가르칩니다. 손을 들고 이제 건너야 된다든지 이런 건 가르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이럴까? 운전면허하고 비슷하다고 보죠. 우리나라가 운전면허 따기 편하다고 중국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예, 맞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은 우리나라에서 면허증 따면 베트남에서 인정을 해줘요. 중국서도 인정을 해주고 했었는데 그 공부 없이 뭐 쉽게 말해서 잘 따면 한 달 만에 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연습 그 운전면허증 주작할 때요. 내가 집회 많이 했거든요. 사립면허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요. 교통 면허증이라고 한 제도도 좀 너무 편하고 오전 내주자 하는 나중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하고 똑같이 어린이 교통사고도 어릴 때부터 줄곧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 그게 제도화 돼 있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는요 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월호 얘기입니다만 세월호도 저거 그 해상 교통사고거든요. 뭐 비행기 떨어지는 건 항공 교통사고 아닙니까? 이 자동차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통사고가 연간 2000년도에 15,000명씩 죽었어요. 지금은 5,000명에서 겨우 떨어져서 4,000 몇백 명입니다만은 그런데 다쳤는 사람들은 숫자가 옛날보다 늘어나거든요. 네. 32만 건, 뭐 33만 건 이래 가지고 평균 이제 그 교통사고 장애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이제 하는 사람이 5만 명 정도 돼요. 나머지 이제 교통사고 쿵 박아가지고 뭐 뒤에 목이 뻐근하다 이거지 다 한테 합치면은 160 뭐 몇만 건씩 나오고 작년에는 뭐 180만 건 나왔을 거예요. 네. 그거 말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는 사람만 따져서 35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중에서 9.4% 내지 그렇게 9.4%에서 그렇게 9.4%에서 1% 10% 가까이는 장애로 평생을 살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자동차 사고가 14등급까지 있으니까 뒤에 건 빼고 6등급까지만 따져도 약 한 6% 정도가 평생 장애로 살거든요. 그 중에서 0.64% 정도가 아주 중증 뇌병변 그리고 시가 걸린다든지 중복을 해서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단 말입니다. 네. 이들을 위한 대책을 국가는 자동차 책임보험에다 맡겨놓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원스톱 제도를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스톱 제도요.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면은 예. 얼마나 다쳤는가. 네.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치료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소방관 하나가 이겼잖아요. 우리 작년 저작년에 내가 재활상을 줬는데요. 그 양반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예. 그 소방서에서는 하반신 마비되는 건물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잘랐단 말입니다. 이제 그 대법원 그지에서 이겼어요. 왜? 휠체어 타고도
그 소방서가 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네. 그 자리를 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재활이거든요. 예. 원래 일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변명은 됐지만 월급은 조금 덜 준다 하더라도 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재활이거든요.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해서 예.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도 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 아까 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 또 어떤 사업인지 말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감을 주려고 합니다. 귀감을요? 지금 말하자면은 예. 이렇게 다치고도 중증을 위주로 하거든요. 전도 받았습니다만 초창기에. 예. 그걸 받다 보면 지금 KBS에 아나운서가 있어요. 교통사고거든요. 휠체어 타고. 그런가 하면 소방관 네. 이제 법동으로 했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나라 그 올림픽을 지나면서 그 중국하고 이렇게 다닐 때 장애인들을 경상북도에서 파악했는 숫자를 파악했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아시안 게임의 선수단장을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 가입은 안 하고 운동한다고 전부 다가 회장님 전도교통사고인데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돌아가지고요. 역사에 이루어지지 않을 제가 메달을 따놨습니다. 정부에서 최고 많이 따는 게 52개로 봤어요. 75개 금메달을 땄거든요. 은메달, 동메달. 일본을 전부 다 따고 석표로 넘겨받았거든요. 그때 그걸 왜 그랬냐면 내가 단장을 맡고 나있겠다가 뭐 회장님 외국 나가면 절대 단장을 안 맡는데 한국에서 해서 하니까 내가 맡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은퇴를 했던 친구들이 다 다시 돌아섰어요. 사이클 그러지. 그래서 이외의 곳에서 메달이 잘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회장님 우리도 이제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협회 회원돼서 회장님하고 같이 일할 거예요 하는데 이제 그들은 재활의 길이 우리하고는 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실업팀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그걸 영상으로도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 다쳤을 때와 그 고통 과정 그리고 이제 삶에 이제 다시 이제 삶의 이제 그 뜻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많은 이제 교통사고 장애인들한테 이제 뭘 하면 재활에 이제 그 의지도 심어주고 또 이런 장애인들이 이렇게 재활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다. 정말 힘이 들었다. 그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상황에서 그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재활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나운서 분이시라든지 또 소방관 같은 아닙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스스로 자립한 친구들이 참 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어떤 분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도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저같이 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네. 그러고 또 다쳐갖고 뭐 이벤트에다 대고 천막 막 깔아주면서도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네. 이제 변형이 왔잖아요 우리 삶에. 예. 저는 뭐 멀쩡하게 그럼 그러댕기고 씨름하다 말고 두 발통하면 영원히 못 가요. 예. 그럼 밑에는 칼로 쑤시도 모릅니다. 네. 그러고 제가 돌로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스쿠터를 돌로바이를 하는데 네. 스쿠터 타고 다니다가 발이 하나 뚝 떨어지면 이제 발톱이 다 빠져도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다리를 잃고 나면 의족을 했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신체적 변형이 오잖아요. 예. 변형이 왔는데 그 변형된 신체에 맞춰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네. 이런 방법도 있다. 좌절하지 말자. 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63 빌딩에서 아주 메모드급 행사를 해요. 그 많은 분들도 모셔요. 예. 보라는 뜻입니다. 예. 보고 좀 생각 좀 해달라. 네. 이제 그런 재활 의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고취하는 네,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재활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계신데 또 알고 보니까 재활상 시상식뿐만 아니라 예. 이 교통범죄 추방 대회와 교통 정의상 시상도 매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회째 했지요. 예, 21회째 시상식을 가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 시상식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네. 어떤 목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일본에 가니까 뺑소니 전담반이 있더라고요 그때. 예. 우리나라는 없어요. 보통 이제 그 경찰서 그렇게 교통사고 전담반에서 그걸 같이 취급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청에다 정식 요구를 했지요. 뺑소니 범을 잡는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건 과학 아니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고 또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그 뺑소니 전담반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일본은 맨날 보면 97%, 뭐 99%, 100%를 잡는데. 그래서 내가 일본 그 뺑소니 범을 잡는 것을 내가 한번 촬영을 해오는 일이 있었어요. 네. 오래됐지만은 막 현명까지 들이대가지고 뭐 하나라도 그 찾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생겨서 72%, 뭐 많게는 85%밖에 못 잡았어요. 예. 그런데 요새는 100%를 잡거든요. 아, 100% 잡는 100%를요? 경찰청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경찰서, 경찰관 공무원 한 사람이 네. 의지가 강하면은 잡아내요. 2년 걸리든지 3년 걸리든지.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제 범죄팀이라고 그래서 그 팀을 이제 줍니다. 요새는 네. 뭐 CCTV도 많고 또 뭡니까 차에 달리는 거 그것도 많고 예. 해서 이제 뺑소니 보면 100% 잡힌다 하면 뺑소니를 안 치는데 뺑소니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요 어마어마히 납니다. 정말 1급 장애될 사람이 그렇게 뺑소니를 안 치고 예. 일찍 구급대로 실어서 병원으로 옮겼으면은 그 사람은 걸어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 뺑소니는 사고라기보다는 이 범죄라는. 미필적 예. 고의에 의한 그 살인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있어서도 안 되지요. 예. 그래서요 잡히는 줄 알면서 그 왜 내 빼느냐. 그런데 음주운전가 한 30% 있어요. 술 먹는 걸 갚으려고. 네. 그런데 음주운전은요 아무데나 30%씩 닦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막이라고 그래서 음주운전, 안전띠매기, 졸음운전. 예, 졸음운전. 예. 그런데 우리 그 중증장애인들 보면요 피곤해가고 졸음을 하면서 이 사고 난 장애인들이 보기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네. 전국 일주도 하고 그러지요. 아, 네. 그 방금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국 순례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우리 당사자가 예. 이제 마이크 시스템을 달고 이제 전국을 한 바퀴 도는데 네. 돈이 없어서 요새 전국은 못 돕니다. 예. 축소를 해서 좀 도는데 그 대신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그 시군 지회에서 그 지역을 전부 다 그 프로그램을 짜서 하라고 그랬어요. 네. 하라 그러면 이제 요새는 경찰들하고 이제 야구가 잘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매주 화요일 날든지 뭐 무슨 요일 날 네. 이제 건널목에서 이제 현수막도 피놓고 하고 또 음성도 하고 하는데 그 정말에서 장애인 교통사고는 우리로 끝내야 한다는 이제 그 시스템은 달고 있습니다만은 당사자들이 나가서 호소력 있게 네. 장애인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저런 것도 하는구나. 이게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인데 예. 하여튼 그 효과는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왜 그러냐면 2000년도에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한 게 있었어요. 네.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청 통계는요. 예.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 죽은 사람만 사망이라고 봤었어요. 한 달 정도 있다 죽으면 그 사망을 안 봤어요. 합병증 걸려서 죽었는 줄 아느냐. 네. 그래 경찰청에서는요. 통계를 교통사고 장애인들을 웨딩 줄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계청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그 통계청 통계하고 경찰청 통계하고 항상 사망사 숫자가 틀렸었어요. 네. 그러다 말고 이제 요 사이는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또 변형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24시간 내에 경찰서에 하다가 그다음엔 뭐 하다가 72시간 내에 하다가 요새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죽으면 교통사고로 이제 통계가 잡혀요. 예. 이제는 일치가 됐나요? 그 예, 이제 부분은? 일치가 됐죠. 네. 그럼 많이 싸웠습니다. 예. 그랬는데 줄여서 뭐 할 거냐? 경찰서 통계를 주면 국가에서 책임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를 잡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2000년도, 2001년도에는 15,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자살률보다는 훨씬 많았고 암보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이제 죽는 것은 이제 대강 4,800명인가 뭐 하여튼 5,000명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고 나는 숫자는 안 줄거든요. 장애인 만들어지는 숫자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질 않거든요. 그 언제 경찰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가면 교통사고가 안 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왜? 이제 무인 자동차를 보고 한 얘기래요. 그래, 웃기지 마이소. 그 뭡니까? 그 컴퓨터도 그 은행에 돈 들어놓는 것도 도둑질 해가는데. 네. 그거 하나 잘못되면 차 한 대가 아마 수십 대 갖다 들어받고 아마 교통사고 나면 막 대형으로 날 것입니다. 네. 이미 그 미국 사고 자동차 났지요. 회사 이미 사고가 났죠. 예. 이제 이야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상 버스 등 이제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교통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 즉 그 이동의 편의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제가 경북의 콜택시 이제 지방과 전체다가 이제 맡아서 이제 예. 처음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하고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만 네. 뭐 대한민국 제일 잘한다고 대구도 갖고 와라 서울도 갖고 와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상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욕도 먹고 했는데 내 생각에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도 한번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일 처음엔 박원순 시장이 먼저 청원을 했거든요. 이건 저상버스에 예, 관해서요? 저상버스에 가장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상버스는 37cm입니다. 높이가. 예. 그리고 중저상은 65cm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 버스는 그게 한 그 97cm가 됩니다. 높이가. 네. 거의 1m에 달하네요. 그렇죠. 계단이 3개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위에 사람 타는 데하고 밑에 바닥하고. 왜냐면 바닥하고 그 위에 안 그렇겠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37cm 저상버스만 댕겨요. 그런데 일본 가면 중저상이 80%거든요. 그런데 서울도 지금 저상버스가 댕길 수 있는 길이 한계가 돼 있어요. 예. 중저상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10년이 되면 지원이 다시는 안 돼요. 네. 다시 원형으로 돌아와요. 2억 되는 걸 살락하겠습니까? 지원 안 해주면. 그중에서 1억은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중저상으로 가자고 제가 엄청나게 그 논의도 했었어요. 예. 왜 그러면 복지관 있는 버스라든지 모든 저 장애인 버스는 리포트카가 달려 있어요. 리포트카도 달려 있어. 나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그렇게 버스가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37cm 있는 저상버스가 되려면 도로가 정비가 돼야 돼요. 이제 이 턱도 법에 네. 맞춰야 돼요. 법에 맞추는 데 보면 스무스하죠. 예. 그런데 마을길, 시골길에 가보면 동글동글해요. 예. 자기 마을에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놔요. 차 못 댕기게 한다고. 그래서 이걸 왜 이래 만들어놨냐 물어보면 이따가 법대로 만들어놓으면 차가 막 윙 지나간다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앞에 이제 턱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겠다가 전국에 다 저상버스라 하는데 지방은 중저상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 왜? 도로 사정 때문에. 도로 사정 때문에. 예. 그럼 도로 사정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를 다 고쳐준다 이 말입니다. 네. 한 달만 지나면 또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을 건데 누가 감시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나서 그렇고요. 지금 콜택시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 같은 데는 사실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택시도 이제 휠체어 타는 사람만 이제 그 중증장애인만 타는 차량만 별도로 네. 나머지 시각, 지적 그리고 이제 신장 장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일반 택시를 이제 타고 이제 그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경북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국에 예. 연결이 안 되죠. 콜택시가. 네. 정말에서 구미만 타고 있지 김천까지도 못 가고 아주 불합리한 상태가 되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네. 6월달 되면 다 뜯어 고친다 합니다. 네. 네. 올해 6월부터요. 그렇죠. 네. 이제 그 6월부터 나오면 이제 올려내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이제 콜택시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제 라인업을 줄 거냐. 저는요, 저 시외버스 예. 이런 버스도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건 맞긴 맞는데 네. 글쎄 저 고속버스 측에서 하는 얘기도 또 맞는 말도 있어요. 예. 어떻게 주장을 하나요? 고속버스는 저게 이제 시속 100km 이상 달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커브를 급히 돌 때도 있어요. 그 위에다가 휠체어를 타고 아무리 고정을 한들 그게 위험할 수가 있다. KTX나 열차하고는 틀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석 구정 때 되면은 앞에 휠체어를 들이대가지고 우리도 손님이다 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상버스 하는 거 저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제 시외버스도. 네. 이제 KTX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고속버스는 예외적으로 예, 적용이 고속버스도 어렵고.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예. 만들어지는데 이제 방법을 찾겠지요. 네. 즉 말해서 이제 그 안에 타고 의자를 옮겨 앉는다든지 안 그러면 휠체어는 이게 아무리 고정을 해도요. 네. 예, 빨리 달리가 그 컵을 틀면요. 이게 쏠리 뿌립니다. 네. 그래서 방법을 찾고 할 건데 지금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교통 분야는 우회되느냐 정부 시책으로 지금 따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저상버스도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연결시키는 거 저상버스가 못 댕기고 있어요. 도로 사정상. 그게 이제 도로 사정만 정지해야 되겠지만 저상이 맞긴 맞는데. 네. 그런데 중저상이나 저상이나 타는 건 똑같아요. 계단에 한계 있다 하는 뿐이지. 예. 계단에 한계 있어서 달카닥 넘어오거든요.
그래 서울 것도 제일 처음에는요 보탄이 운전수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예, 저하고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그 이제 운전수가 그 휠체어 타고 있으면 보탄 떡 늦으면 이제 이게 뚝 튀나오면 타들어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계단 있는 쪽에 이제 펼치면 평평합니다만은 네. 그 옆에 무슨 뭐 물건이 놓아지면은 도로에 그 서요. 도로에 서면 이 굉장히 경사가 급박하거든요. 혼자 못 올라갑니다. 운동 안 하고는. 그래서 그 스위치를 일본 가면 좀 더 바깥으로 빼놓고 있어요. 휠체어 보면 운전수가 내려서 스위치를 누질러가지고 그걸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서 타가지고 안전장치를 하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운전을 하거든요. 네, 이용자 중심으로. 그렇죠. 바뀌어야겠네요. 이렇게 그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요거 뜯는 게 나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 해놨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 만나서 또 한 가지 더 합의가 했는데 네. 요걸 겸해서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곳, 법원이 있는데 예. 무장애 도로를 합니다. 이 제가 타고 있는 게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차겠습니까? 안 그러면 보행자겠습니까? 예.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전동으로 가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도로로 내렸으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스쿠터 큰 거 있죠. 맞죠? 네. 그것도 보행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행자로 하지 않고 자동차로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렇게 공원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보행자로 만들고 벌금은 20만 원인데 벌금을 매긴 일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행자로 만드는 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보행자로 만들어 놨는데 도로로 다니기를 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차로 만들어 놓으면은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인도가 이게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인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서울에 인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한마디 했죠. 그래 이제 그 무장의 도로를 만든다고 공표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이제 건널목 같은 데 따다만 놨어요. 도로하고 사이에 가면은 인도로 쭉 가다 보면은 그건 또 높은 턱이 있어요. 그거 못 내려가거든요. 그럼 빠고 해서 건널목으로 와서 차도로 돌려가다가 또 건널목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건설국 도로가락한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 장애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그 시공하는 사람한테 줘버려. 공사만 하고 나면 또 이게 또 원형으로 돌아가 본단 말입니다. 인정제도가 없어요. 그 인정제도를 우리가 하자고 해서 지금 이제 책도 내고 지금 토론회도 하고 지금 공청회도 붙이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게 개발원에서 저들이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데 네. 이런 분야 문제도 있고 한데 장애인의 교통 문제는 여행을 댕기고 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옆에서 장애인 중증 장애인 여행단도 지금 만듭니다. 여행을 만들면요 개인들이 그 잘 깎아놓은 공원 같은 데 가면 정말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점자 형식이거든요. 새로 짓는 건물 이 건물엔 장애인 들어오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가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 편의는 선을 이루어야 되죠. 네. 점자 형식으로 요만 잘 지놓고 요만 잘 지놓고 지금처럼 그 편의 그렇게 장애인 편의는 점자 형태로 되어 왔었어요. 네, 시설만 이제 편의가 그렇죠. 있고 그 이동하는 데는 그렇죠. 그게 불편함이 선이 있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문제죠. 네. 이동하는데. 이제 그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멀리 여행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족들하고 그 앞에서 같이 다니는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옛날하고 틀려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도 이제 그래요. 그 이제 구미에서 이제 살고 서울도 살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진 제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살아요. 그거는요 편의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마을로만 가면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저희들 구미 사는데도 우리 집 근방에는 또 공원이 따듬어져가지고 내가 있으니까 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드시니까. 그런데 그 시내를 나가 보면요 또 똑같아요. 예. 그래서 가족하고 함께 그 길거리를 거니는 이런 그 가까운 곳, 보도, 인도, 예. 공원은 법은 다 나와요. 경사로. 그런데 경사로 하는 개념이 없어요. 건설하는 사람들이나 도시과에서 그냥 민드다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경사로인 줄 알아요. 잘못 만들어 놓으면 말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쉽게 따지면 애들 그 유모차에 끌고 앞으로 내려가면 아들이 쑥 빠져버려. 예. 더 위험한 것은 할머니들 앞에 그 구르마 끄는 거 있죠. 네.
그거는요 안 놓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 사람 서서 갈 수 있어요. 그걸 그었다면요 그 앞에다 박스 몇 개 실어놓으면요 그 질질 끌리 내려가요. 그런데 그거를요 경사로의 법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걸 그래 안 맞춰요. 그냥 경사로 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해서 갑니다 내가. 가면 난리 벚구통이 터지죠. 그러면 그 일주일 안에 또 뜯어고치요. 이제 제가 아는 곳에 가면 하고 또 우리가 다니면서 앱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만들어놔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법에 맞춰서 이제 12m, 1m가 12m 나가야 되거든요. 네. 원칙에 8m까지 나가면 그냥 휠체어가 다녔어요. 그거 만들면 몇 억이 들어갑니다. 다시 고치려고 하면. 이런 걸 할 때 자주 하니까 이걸 인정제도화 시키뿌리면은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네. 돈도 덜 들어가고 아이고 인정 맡아야 된다 하더라. 이래 되면은 공사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할 때 돈이 똑같이 들거든요. 뜯어 고치면은 돈이 엄청나게 더 들고 욕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분야들 이동권이 이런 분야가 문제가 되고 점자 형식에서 선자 형식으로 가야 되죠. 선이 연결돼야 되지. 예. 한 곳 한 곳만 잘 돼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겠어요.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 TV에서 시잘데기 없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속은 후련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우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도 이 어렵게 방송국을 이끌고 가는 복지 TV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봐주고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의견도 많이 내고 그래야지 소외되는 방송. 저는 소외되는 방송이라고 봅니다. 왜? 소외되는 분야만 다루고 있으려고 하니까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꼭 나눔. 제가 요번에 패런필릭 하면서 좀 해보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한 것보다는 내가 기부 문화라도 조금 주는 걸로 생색을 내는 이런 분야보다는 복지 TV에 많이 참여도 하고 또 많이 봐주고 또 많이 격려도 하고 또 많이 불러주면은 우리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 많이 풀었는데 복지 TV 관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